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5일 강복절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복절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상당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뭐 당원들에게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본인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보이는 업소문, 호소문 이렇게 읽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죠. 백현동 관련 소환입니다. 그리고 또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만 열리면은 바로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종료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서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두 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기국회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백현동 그건 지금 모레 검찰 조사를 받고 대북 송금은 재판을 파행을 시켰지만 그것이 또 22일 그 재판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화영 재판, 그래서 이화영이 또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번 월말에 또 그 건과 관련해서 모레는 백현동이고 이 월말쯤에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또 소환이 되겠죠. 지금 그 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이 백현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건을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9월로 넘어가고 9월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기 쪽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했지만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표결에서 가결이 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또 영장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전부 다 끝장이 나는 거죠. 이 본인이 제1야당 대표인데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회생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 사법적으로도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마지막으로 호소를 할 것은 이 개딸, 그러니까 극성 지지층밖에 없습니다. 극성 지지층을 에게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남겨서 지지층을 끝까지 안고 마지막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복절에 이런 그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린 걸 보면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업소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사법적, 정치적 사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니 마지막 업소를 본인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하는 건데, 일단 이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를 희생 제물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민심이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 이건 계속 해오던 수법이죠. 민심 위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민심 위반이 아니고.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 위반을 받는, 그리고 이재명도 민심 위반을 당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민심 위반, 윤석열 정부권이 민심 위반을 당하니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국민은 무슨 소리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심 위반 당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은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수법을 계속 쓰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백현동 건만 관련해서도 뭐 본인은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그 백현동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개발업자 정바울 씨는 김인섭, 그 브로커 김인섭 씨가
200억 원을 달라고 했다. 100억 원은 자기가 김인섭 자기가 먹고 나머지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줘야 된다고 했다. 자, 이런 진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한 푼도 먹지 않았는지 100억을 먹었는지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 SNS에 편지 형식의 글을 쓰면서 첨부를 하나 했습니다. 문건 하나 첨부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건 하나 공개를 했는데, 저번에 1월 달에 대장동, 성남 FC, 또 뭐 위례 신도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3번 소환이 됐었죠. 1월에만 세 번의 소환됐는데,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도 본인이 가서 진술서 A4 용지 그때 6장, A4 용지 6장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에 이 검찰이 신문을 하면은 그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더 할 말 없다. 이렇게 버텼죠. 그래서 일종의 뭐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본인도 변호사인데, 물론 뭐 기본 권리이긴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진술 거부를 하다가 12시간 만에 뭐 기각을 하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각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공개한 것도 뭐 요지 이렇게 했는데 이 A4 용지 5장짜리입니다. 이 아마 5장짜리 이걸 또 달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할 것 같은데, 제출을 했는지 뭐 할 건지 어쨌든 뭐 본인 지지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냈는지 내일 진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미리 공개를 하고 지금 검찰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 가서도 검찰이 신문을 하면은 진술서를 가름하겠다. 그리고 또 묵비권, 진술 거부 이렇게 하겠죠. 이 진술서를 제가 또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 진술서입니다. 거짓 진술서. 여태까지 나와서 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 이것이 다 지금 깨지고 있고,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이것은 이미 검찰에 의해서 다 깨진 논리가 깨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다시 이 검찰 진술서다 하면서 본인은 SNS에 올렸죠. 자기 지지자들, 극성 지지층이 그걸 그대로 믿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주장의 요지, 진술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주장의 요지는 크게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지금 아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나 저를 비롯한 이 유튜브 시사 유튜브나 아니면은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계속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핵심 쟁점인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걸 다시 자기 주장이 다 깨졌는데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백현동 의심은 그거죠. 로비를 받아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고 그 밑에 김인섭 씨, 이 브로커, 과거에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었던 김인섭이 개발업자 정바울 씨의 로비를 받아서 이 자연 녹지였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한꺼번에 상향을 해주고 민간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얻도록 했다. 거기서 지금 브로커 김인섭 씨는 벌써 70억 받은 걸로 구속이 돼 있죠. 정바울도 뭐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구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로비를 받아서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좌파 진영에서 패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재명은 또 그대로 이 검찰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로비를 받은 게 아니고, 민간업자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국토부 요구에 의해서 용도를 상향 변경했다.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거 완전 생떼입니다. 지금 이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다는 공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라는 것은 전체 뭐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그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많이 추진했죠.
지방 이전을 해서 거기에 혁신 도시를 세우고 뭐 이리 있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은 이 후적지를 개발을 해서 그 이전 비용을 대는 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뭐 여기를 콕 찍어서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 지침을 내렸고 지시를 했고 뭐 당연한 지시죠. 그 빨리빨리 그 추진을 하라고. 그래서 국토부가 여기저기 이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자체에 수도권의 지자체에 공문을 막 내려보냅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이 공공기관이 떠나도록 하라고 떠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 백현동에 있던 공공기관이 국립식품연구원인데 그 식품연구원도 지방 이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 시켜라. 그러면은 매각을 할 때 그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빨리 안 하면은 그러니까는 또 그런 거는 없다. 이런 해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남시청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국토부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이게 그 당시에 이 개발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정바울 씨, 그러니까 개발업체에서 이것을 용도 변경해 해달라고 세 차례나 신청을 했지만은 성남시에 신청을 했지만은 그것이 다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는데 갑자기 김인섭 씨가 거기 끼어들고 나서 그 사업에 끼어들고 나서 이재명의 핵심 척건 김인섭 씨가 끼어들고 나서 네 단계나 용도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은 이 용도 변경은 이재명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한 것을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하고 국토부가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공문을 주고받은 것 가지고. 그리고 이 대목은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 이걸 선거법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대선 때도 이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거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재판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해서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우겨야 되는 거죠. 검찰에 가서도 이거 우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여러 가지 이 관계자 진술들, 그때 이 성남시청 공무원들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정바울, 김인섭 다 그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이재명의 주장일 뿐이고, 또 하나 이번에 검찰 진술서에서 주장을 한 것이, 원래 여기는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이 떠나고 나면은 그 민간 아파트를 100%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를 100% 지으려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돈이 안 남죠. 별로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90%를 분양을 하고 10%만 임대를 하는 이런 특혜를 또 민간업체에 줬죠. 이것도 이재명은 그거 식품연구원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생떼를 쓰고 있죠. 식품연구원이 요구를 했다. 식품연구원이 왜 이것을 일반 분양으로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면서 어쨌든 식품연구원이 그때 자기들 땅이었으니까는 식품연구원이 요구를 했다 생떼를 쓰는데 검찰은 이것 역시 민간 임대 100%를 일반 분양 90% 민간 임대는 10%만 하기로 한 거. 이것도 검찰에서는 이재명이 결재를 했다. 민간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진상을 거쳐서 정진상과 이 김인섭 씨는 수시로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했죠. 거쳐서 이 개발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분양 90%로 바꿨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역시도 당시 실무 공무원들이 정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 위선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위선이 아니죠. 시장 이재명, 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자, 그리고 이 두 개와 더불어 하나 더 그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서 이재명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 그 대장동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죠. 위례 신도시 같은 데도. 그런데 이 백현동 사업에는 유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은 또 그쪽에도 이익을 배분을 해야 되니까는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배제를 시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굳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빼도 된다. 이렇게 지금 생떼를 부렸습니다. 진술서에서. 그런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씨가 아니 그거 우리가 그거 빠진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빠진 것은 그 배후에는 김인섭이 있다. 그 브로커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이 빼버렸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끼어들면 파이가 줄어들죠. 자기들 가져갈 파이가 줄어드니까. 자, 그렇게 다 폭로가 돼서 이 세 가지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국토부 요구가 아니고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 용도가 그리고 또 민간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확 간 것은 이것도 식품연구원이 요구가 아니고 이재명이 결제한 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빠진 것도 결국은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 브로커 김인섭이 배우다. 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사안을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백현동이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한쪽으로 지금 진위가 무게추가 완전히 한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 이재명이 한 거지. 무슨 국토부, 박근혜 대통령 지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 허위사실 공표로 기축화돼 된 상황인데 이재명은 그 법원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심리하는 법원에서도 우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같이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가한 거죠. 자, 그래서 모레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느끼겠죠. 이 정도 되면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이제 구속되고 그 정치적으로도 일종의 탄핵을 받아버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그런 상황에 몰리니 본인이 마지막으로 기대의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개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르죠. 옥중에 가서 또 개딸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레 소환을 앞두고 일종의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